오늘 기고만장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상장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 탈탈 털어보고자 합니다. 머니투데이 더벨 한영주 기자 자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가라면서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휴가인데 나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휴가 때 이제 뭐 기사 쓰면서 원고 준비하는 것보다 휴가 때 하는 게 더 좀 편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시켜주시면 고맙죠. 이렇게 좋은 자세를 가진 기자가 있다니. 자, 이런 기자 때문에 이런 언론 업계가 또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매번 네. 방송 나올 때마다 칭찬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오시느라고 이발도 하셨나 봐요. 예. 네, 본격적으로 우리 좀 삼성 에버랜드 상장 네.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최근에 삼성이 하도 시장을 놀래키는 얘기들을 빵빵 터뜨려가지고 참 기자들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네네네네. 되는데 삼성 에버랜드 상장은 조금 더 의외였어요. 맞습니다. SDS보다도 너무 빠른데? 이런 예.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상장 배경이 정말 뭔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여전히 있고 물음표도 네. 많은데 에버랜드 상장 배경은 그 SDS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DS의 경우에는 왜 상장하는지에 대한 목표가 그래도 좀 그런 데를 그렇죠. 뚜렷했던 것 같아요. 네. 돈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너 1가 3세들이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이제 상속받는 데 필요한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SDS를 상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구주 매출을 통해서 뭐 상장하면서 바로 털든 아니면 갖고 있다가 나중에 털든 어쨌든 팔긴 팔 거였습니다. 네. 근데 에버랜드도 과연 그렇게 할 거냐? 왜냐면 에버랜드는 지주사격이잖아요. 네. 지금 이제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건희 부회장이 승계를 받고 나서 그룹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계열사란 말이죠. 네. 근데 과연 이 지분을 그럼 털 거냐? 털어서 상속세 마련을 할 거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닐 가능성이 더 크지 아닐 않을까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물론 지금 한 25.1%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 최대 주주기는 합니다만 좀 팔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크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배구조 개편 큰 틀에서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 에버랜드의 지주사 전환 이슈와도 좀 결부된 성격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왜 네. 그럼 지금이냐 네. 이런 궁금증이 남거든요. 네. 사실 SDS 상장 때까지는 저도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뒤늦게 알고 놀라기는 했지만 네. 자체적으로는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에버랜드도 그랬을까? 네. 상식적으로 한 그룹에서 그것도 SDS나 에버랜드 끝 되는 핵심 계열사들이 그것도 동시에 상장을 준비하는 사례는 네. 있나요? 저는 아주 흔치 않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 좀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을 때 역시 또 이건희 회장의 건강에 대한 또 얘기로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삼성 에버랜드 상장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삼성그룹 입장에서. 네네네. 이제 분석 기사를 보면 지주사 전환이다, 네네. 이런 포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에버랜드 상장 안 해도 지주사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사실 상장하고 꼭 지주사로 바꿔야 되는 그런 이슈도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하지만 오너 3세가 모두 지분을 갖고 있는 핵심 계열사라는 측면에서는 상장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장악력, 네. 더 크게 봤을 때 이 기업이 그룹의 이제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룹의 장악력을 넓히는 요소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은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에버랜드 측에서는 해외 사업을 좀 늘리겠다. 네네네네. 늘 하는 글로벌 소리죠. 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건 좀 믿을만한 얘기인가요? 역시 삼성그룹 계열사가 아니라면 그것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에버랜드가 작년 말에 이제 제일모직으로부터 패션 사업 부문을 양수하면서 네. 상당한 돈을 들였습니다. 1조 원 웃도는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재무 레버리지가 좀 확대된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차입금이 늘었죠. 작년 말 기준으로 2조 원 정도 되고 올 1분기 기준으로도 1조 7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만큼 꽤 차입금이 되네요. 늘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패션 사업 부문이 물론 매출 비중으로 쳤을 때 에버랜드 내에서 상당히 큰 비중으로 갑자기 이제 확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그 속에서 얼마나 시너지를 제대로 낼 것이냐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패션 사업 부문을 제외한 기존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저나 건설 사업 부문에서는 지금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시켜서 봤을 때 자금 니즈는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그래도 삼성 계열사잖아요. 삼성이 과연 돈이 필요해서 계열사를 상장시키는 조직이냐? 그건 네.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지배구조 얘기로 또 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뭐 지주사 전환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네네.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주사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좀 어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에버랜드가 상장 계획을 전격적으로 밝히기 전까지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견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조금 더 우세하게 점쳐지는 시나리오가 네. 삼성전자 또는 삼성물산과의 합병 시나리오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면 일단 그룹 지배구조 측면에서 봤을 때 에버랜드가 정점에 있다면 그 밑에 삼성생명이 있고요. 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물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는 또 물산이 전자지분을 한 4% 정도 갖고 있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그 3남매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핵심 계열사 지분율이 굉장히 낮거나 네, 아예 그렇죠.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언젠가는 승계를 받을 텐데 그럴 때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을 어떻게 장악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의 합병 네. 시나리오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일단 지주사 전환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주사 전환이지만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 형태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 형태로 지주사 전환 체제가 될 경우에 네. 만약에 A 기업이 이제 A와 B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기존 주주의 제가 일단 10%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인적 분할 이후에도 A 지분과 B 지분은 각각 10%씩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상태로 에버랜드가 삼성전자 지주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홀딩스죠. 가칭인데 소유하게 되면은 일단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에버랜드를 등에 업고 전자에 대한 장악력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같은 맥락으로 물산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산이 전자지분을 4%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또 역시 삼성전자를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삼성물산이나 전자의 지주사 전환 체제 후에 합병 시나리오가 여전히 좀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뭐 앞서 삼성 SDS 상장 때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지만 네네. 이게 뭐 상속세 마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뭐 이 삼성 에버랜드 상장으로 인해서 상속세 마련 이런 것도 좀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SDS 때도 제기되었던 얘기인데 일단 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총 12조 원이 넘는 걸로 네.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증법이라고 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절반가량을 일단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SDS 상장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네. 그에 따라서 에버랜드 상장을 통해서 또 바로 이제 구주 매출로 털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장 이후에 시세 차익까지 고려해서 이 상속세를 좀 충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공모가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삼성 SDS 공모가 얘기로 한창 뭐 장외 시장이 막 떠들썩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조용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워낙 이 가격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물량이 적어서 그런 건지 네. 그런 일단 것 저 같은데. 장외 주식은 이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믿을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SDS도 뭐 2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고요. 그에 따라서 시가총액을 산출하는 것도 역시 말이 안 된다고 네. 보고요. 어쨌든 기업 실사를 통해서 좀 하향 조정될 공산이 높은 거 맞아 보이고 일단 공모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가총액은 한 7조 원 정도로 육박할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른 주당 가격은 300만 원, 정확히는 한 27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이 자리 나오면서 보니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한 330만 원까지도 보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역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저는 이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그 계산인가, 아, 가격인가. 간단히 그런 설명드려도 생각이 되나요? 들더라고요. 예, 예, 예. 일단 그 다른 기업들이 상장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에버랜드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무슨 맞습니다. 기업이 없는 거죠. 어떤 사업은 이익으로 따져야 되고 어떤 사업은 자산 가치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그 시가총액이나 밸류에이션도 각각 사업 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영업 가치와 보유 지분 가치 또 부동산 가치를 다 합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순차입금 2조 원 정도를 뺀 가격입니다. 그리고 네. 그걸 이제 구주 매출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게 주당 공모가가 되겠죠. 네. 야, 그러면 신주 모집은 기본적으로는 좀 안 한다고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항상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신주 모집을 한다고 할 때 좀 부담이 되는 거는 기존 주주의 구주주 가치가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한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구주 매출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과 이서연, 이부진 사장의 그 지분이 있는데 이제 아들과 딸들의 어떤 네네네. 그 어디로 갈 것인가 네네네. 지분이 딸들이 팔아줘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이제 네. 그 지분 조정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버랜드의 지위가 워낙 막강해서 지분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기대되는 가치 제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당장 오너가 지분을 파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에버랜드는 그 순환투자고리로 좀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네. 삼성전기라든지 SDI, 또 제일모직, 물산 이런 회사들이 총 18.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일단 순환출자부터 고리를 풀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들 회사가 보유한 지분 18.5% 정도를 최대치로 봤을 때 구주 매출분에 좀 포함시켜서 상장할 네. 수 있고 공모 규모를 따로 좀 늘릴 공산이라면 아마도 자사주를 또 좀 갖고 있거든요. 자사주를 또 시장에 내놓는 방법도 좀 얘기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쭉 밑으로 뭐 물산 이런 것까지도 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서현이나 이제 이부진 사장과의 또 좀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이건희 회장 재산 대부분이 이재용 부회장한테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간에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의 네네. 그 지분을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이재용 회장한테 몰아주겠다 뭐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저는 신빙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지주사 전환이 말고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간의 역할만 좀 스위치될 거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부진이나 이서연 사장들한테는 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 지분이 한쪽으로 몰아간다는 네. 거는 지금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전자금융 부문을 이재용 부회장이 가져가되 네. 건설과 중공업 그리고 패션과 미디어 부문은 이부진, 이서연 이제 두 자녀가 각각 또 가져간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시나리오까지 가려면은 지배구조 개편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는 좀 그러게요. 아닌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뭔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진짜 그걸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네. 들어요. 진짜 오직 그들만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사실 그래서 상장 얘기가 이제 에버랜드의 상장 얘기가 벌써 나왔다는 얘기는 내년까지는 모든 걸 끝내겠다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얘기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뭐 매일같이 삼성그룹 수혜주가 들썩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관련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네네. 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를 따라서 네네네네. 개인이 어떻게 좀 들어갔다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 개인이 이걸 쫓아간다는 게 조금 사실 위험 그게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 게 이제 상장 준비 기업들은 항상 상장할 때 명분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네. 또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워낙 이 경영권 승계 이슈가 민감하고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뻔한 구주 매출을 하는 거라고 해도 왜 한다라는 명분을 제시해야 되고 그에 걸맞은 스토리를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선 타이밍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IPO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 또 침체기였고요. 공모주 시장에서 이처럼 큰 대여급 IPO 거래를 기다린 지가 오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생각을 하겠지만 상장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비중은 청약 비중 20% 정도잖아요. 네. 나머지 60%가 이제 기관 투자가 비중인데 네. 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호할 만한 공모주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모가를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네. 이제 증권사들이 주관사 되고 싶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무턱대고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네.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는 330만 원 이런 것도 좀 과열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기업 실사 과정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좀 시장에서 수긍할 만한 가격을 책정했을 때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들도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비단 상장 이후에라도요.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같이 추격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될 것 같고 네. 만약에 오너가 3세들이 구주 매수를 통해서 한 번에 털 계획이 아니라면 네.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음. 공모주가 너무 높으면 그만큼 삼성생명처럼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맞아요. 삼성 SDS나 에버랜드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삼성생명입니다. 이걸 네. 반면교사 삼아서 일단 공모가 자체는 좀 강조드리는 것처럼 좀 현실성을 도모하되 상장 후에 주가 상승까지도 좀 고려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모 구조를 좀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IB 업계에서는 네. 이제 이 삼성그룹 말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될 만한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이제 상장 얘기가 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있죠. 아, 많죠. 어디가 있습니까? 삼성그룹에도 있고요. 네. 삼성그룹에서도 아마 하나에서 많으면 2개 정도는 더 나올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요? 예. 어떤 에버랜드도 그 거죠? 중에 하나였고 네. 근데 이 나머지 계열사들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삼성 메디슨 같은 경우는 꼭 지배구조 이슈를 떠나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강조하는 회사였거든요. 네. 그 신수종사 5대 신수종 네, 네. 사업 부문에 의료나 헬스케어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네. 이제 메디슨이 대표 주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을 실제로 활성화할 거라면 이제 그 중간에 IPO가 낄 수도 있는 구조일 것 같고요. 또 디스플레이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삼성 그래요? 디스플레이도 아, 좀 먼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얘기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삼성 메디슨은 사실 딱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네네네. 사실 딱히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거론이 많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다른 그룹이라고 한다면 현대차그룹에서 뭐 이노션 같은 기업들도 지금 상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광고 이노션. 회사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제법 좀 큰 규모의 공모가 아닐까. 네. 아마 이르면 내년 정도 좀 얘기는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좀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IB 업계 그리고 상장 유치를 시키려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겠군요. 그렇죠. 지금 뭐 웃지 못할 얘기지만 지금까지 거래소 이제 상장 심사부 안에 유치팀이 있는데 심사부에서 가장 바쁜 조직이 이제 유치팀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네, 상장 준비 기업들의 거래소를 향한 발길이 뜸했던 게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유치팀에서는 심지어 이제 증권사까지 방문해서 좀 상장 유치를 독려하는 그런 상황도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불과 이제 이달 초, 그러니까 지난달 이맘때까지만 해도 올해 IPO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간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5월 9일에 이제 삼성 SDS가 전격적으로 상장 계획을 밝히면서 네. 갑자기 이제 IPO 시장이 좀 뽑힐 거라는 전망으로 좀 대두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 테마주가 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그리고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올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이렇게 삼성그룹 그 비중이 시가총액에서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게 과연 네네. 투자자들에게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유통시장 이슈고 네. 저의 비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이 주관사가 뭐 또 금방 선정이 된다면서요. SDS도 막 급하게 이 주관사 선정을 한 했는데 뭐 2주도 안 돼서 선정이 됐었고 네. 채 이제 주관사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지금 또 주관사 선정한다고 하는데 네. 역시 그저께였죠. 3일 이제 상장 계획 밝히고 오후에 바로 RFP를 뿌렸습니다. 네. 한 10여 곳, 국내외 증권사 10여 곳에 뿌렸는데 UBS만 초청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자본금이 그새 좀 줄어가지고 기준 미달이었다고 하고 나머지 대상 기업들은 그대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누가 될지가 당연히 관심입니다. 네. 뭐 쉽게 생각하자면 한투와 골드만이 여전히 네트워크가 강하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
저도 좀 그렇고 일각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시각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SDS 상장을 지금 그렇죠. 주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삼성 에버랜드를 맡아서 한다는 게 조금 버거울 수 있고요. 인력적으로 예, 또 예.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각자 자기가 맡은 딜에 집중하도록 한다면 한투나 골드만은 지금 맡고 있는 SDS에 집중을 하고 네. 지금 우투나 대우 비롯해서 일 잘하는 아이비들 많거든요. 네. 그런 아이비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는 것도 좀 오히려 좀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투가 굉장히 이를 갈고 있다고. 이것도 여담입니다만 우투 네. 대우가 실제로 SDS PT 평가 때 점수가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네, 네. 오히려 한투보다 더 좋았다 그래서 한투 내정설도 좀 있고 합니다. 아, 네. 최근에 이제 아이비 업계에서 뭐 상장이라든지 뭐 M&A 이슈 관련해서 취재하고 있는 것들 좀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IPO 시장 규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커질 것 같고요. 삼성의 효과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 같아서 그 네. 부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 SDS만 상장을 해줘도 네. 작년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걸로 보이고 네. 거기 이제 코스닥 상장사까지 합쳤을 때 2조 정도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작년에 1조 원대 초반이었으니까 네. 작년은 현대로템 아니었으면은 거의 이제 굉장히 가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태가 안 그렇죠. 좋았거든요. 작년에 정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현대로템이 6,220억 원이었는데 네. 작년 아마 IPO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원인가 그랬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다 로템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거는 IPO 시장이 좀 기지개를 켰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장이었던 거고. 근데 올해는 삼성 효과로 인해서 이제 물류 업체에 타이틀을 붙인 온갖 크고 작은 회사들이 네. 지금 증권사에 상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SDS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네. 이제 가려는 거죠. 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을 것 같고 네. 에버랜드가 또 내년 1분기 상장해 준다면 이 열기가 아마 내년까지도 좀 이어질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본다면 또 이제 IPO 시장이 모처럼 좀 꽃이 피는 시기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주가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거꾸로 시장이 네. 좋아져야 IPO도 사는데 네. 이제 IPO에서 또 좀 그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해 주면 당연히 주가에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유, 한 기자 오늘 휴가인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한 기자가 나오면 항상 마음이 좀 든든해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애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좀. 네. 오늘 사실 전화 연결이 있었는데 네. 전화 연결이 펑크 났대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막 제 예정에도 없는 질문을 저도 예. 막 짜내느라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얼굴 네. 오래 나가면 좋죠, 뭐. 네. 고맙습니다. 아니 한 기자 오늘 진짜 제가 진짜 좀 예정에도 없는 질문 많이 했는데 예, 즉각 대답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네. 기고만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알토란 같은 종목 소개받는 시간이죠. 낭중지치 스몰캡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황금 같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